내 이름은 김미경, 47살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남편 박준호와 함께한 32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이 난다. 우리는 대학 시절 25살에 만났다. 준호 오빠는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읊던 눈이 깊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남자였다. 나는 디자인과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 소심한 여학생이었다. 첫 데이트는 캠퍼스 벤치에서였다. 오빠가 내 손을 잡고 미경아, 네가 내 시의 주인공이야 라고 속삭였을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아파트로 옮겼다. 아이 없이도 서로가 전부였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했고 오빠가 요리할 때 뒤에서 안으며 오빠, 이 냄새 때문에 더 사랑해 라고 장난쳤다. 하지만 2022년 3월 모든 게 무너졌다. 오빠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병원 복도에서 오빠가 내 손을 잡고 미경아, 미안해, 네 인생 망치네 라고 했을 때 나는 웃으며 바보, 우리 같이 이겨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1년 반의 투병 기간 오빠의 몸이 서서히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지옥이었다. 마지막 6개월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담 간병인이 되었다. 서울의 작은 병실에서 오빠의 쇠약한 몸을 닦아주고 영양제를 먹이고 밤새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나 여기 있어. 영원히. 오빠의 피부가 점점 얇아지며 뼈가 드러날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오빠는 고통 속에서도 미경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했지만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내가 더 강해야 해. 오빠를 위해. 하지만 그 헌신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잠은 오지 않고 밥은 목구멍에 걸렸다. 2023년 9월 오빠가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의 입술에 키스하며 사랑해. 영원히 라고 속삭였다. 장례식 날 빈 집으로 돌아와 오빠의 옷을 껴안고 울었다. 그 상실감은 내 일부가 잘려나간 듯한 공허함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빠 없는 세상은 너무 커 보였다. 오빠들 보낸 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보험금이 들어왔지만 장기적으로 생계가 걱정이었다. 50대 후반에 새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 게다가 밤이 가장 무서웠다. 빈 옆자리, 오빠의 체향이 남은 베개가 나를 괴롭혔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져 천장을 보며 오빠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미경아, 앉아? 그럴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외로움이 공포로 변해 몸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게 오빠의 흔적이었다. 부엌의 커피잔, 소파의 쿠션 자국. 그걸 피하려고 TV를 켜놓고 잤지만 소음 속에도 고독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움직여야 한다. 2023년 6월 분당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청소 일을 구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더운 여름 계단과 복도를 닦는 일이었다. 첫 출근 날 알람이 울릴 때쯤엔 이미 땀이 배어 있었다. 문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피부를 적시고 밤 공기가 무거워 숨이 막혔다.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57세 몸이 비명을 질렀다. 무릎이 뻐근하고 등허리가 쑤셨지만 그 피로가 오히려 좋았다. 적어도 생각할 틈이 없었다. 청소 중 창밖을 보면 어두운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다. 그 순간 오빠, 나 노력할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이 끝나고 땀에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다. 밤에 깨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 일은 생계의 안정과 작은 도피처를 주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웠다. 청소일이 습관이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새벽 6시 땀에 젖어 복도를 마무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아줌마, 잠깐 쉬세요. 라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경비실 문 앞에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조재민 씨였다. 그가 내 팔을 살짝 잡고 경비실로 데려갔다. 이 더위에 고생이시네요. 앉아서 쉬다 가세요. 에어컨 바람이 뺨을 스치며 온몸을 시원하게 감쌌다. 마치 천국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조재민 씨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병을 꺼내주며 천천히 마시세요. 라고 말했다. 그 부드러운 미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배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조재민 씨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첫날인가 봐요. 얼굴이 창백하시네.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직 적으니 라고 대답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물병을 쥐는 동작은 조심스러웠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차분한 목소리가 내 피로를 녹였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조재민 씨도 3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내 눈에 스쳤다. 집에 돌아와 베개에 벽을 묻고 생각했다. 오빠, 오늘 누군가 나를 챙겨줬어. 미안하지만 조금 기뻤다. 그 시원한 경비실은 내게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그 후 매일 새벽 청소 후 경비실 휴식이 루틴이 되었다. 조재민 씨는 더운 날씨를 알았는지 선풍기를 틀어놓고 차가운 음료와 수건을 준비해 뒀다. 미경 씨, 여기요. 땀 닦고 가세요. 그의 손이 수건을 건넬 때 손가락이 살짝 스치면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그 따뜻한 체온이 그리워졌다. 어느 날 조재민 씨가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봤다. 그 서글픈 모습에 가슴이 아파 다음 날 오이냉국과 김치를 담아갔다. 조재민 씨, 혼자 드시기 아까워서요. 같이 드세요. 그는 놀란 눈으로 받으리며 고마워요, 미경 씨. 이런 거 오랜만이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선풍기 바람 아래 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는 날씨에서 일상으로 흘렀다. 오늘 청소할 때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줄까요? 그의 세심함은 오빠의 무뚝뚝함과 대비되었다. 오빠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조재민 씨는 작은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날 밤 그의 미소를 떠올리며 몸이 뜨거워졌다. 이게 뭐야? 나 설레는 거야? 외로움 속에 피어나는 이 감정.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한다. 7월 중순, 더위가 절정일 때였다. 경비실에서 대화가 깊어졌다. 재민 씨가 미경 씨 혼자 사시나 봐요. 매일 새벽 혼자 오시네. 라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 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털어놨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재민 씨의 경비실 구석에 아내의 손수건과 커플컵이 놓여 있었다. 이 집을 못 떠나요. 30년 추억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로의 사별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오빠의 투병 고통을 말하자 그는 저 아내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라고 했다. 외로움과 서글픔이 공명하듯 눈물이 고였다. 재미 씨, 부러워요. 당신은 아내와 행복한 기억만 단직하셨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경 씨도 강하셨어요. 간병까지. 라고 위로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릴 때 몸이 떨렸다. 이 공감 너무 깊어. 7월 말 폭염 속 선풍기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다. 재민 씨 책상 위에 아내 사진이 날아와 내 무릎에 떨어졌다. 바닷가에서 웃는 행복한 부부 사진.
재민 씨의 젊은 얼굴이 빛났다. 재민 씨, 이때 정말 행복하셨네요. 아내분 아름다우세요. 내가 말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그 바다에서 키스하며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는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토해냈다. 나도 참지 못하고 우리 오빠는 마지막 몇 년 무관심했어요. 투병 중에. 내가 더 사랑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라고 털어놨다. 간병의 고통, 오빠의 쇠약한 몸을 안고 울던 밤들. 재민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미경 씨,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어요. 나처럼 후회 마세요. 그의 손바닥이 뜨거웠다. 그 순간, 미경 씨, 당신 새벽 시간을 기다려요. 그게 제 하루예요. 라고 고백하듯 말했다. 내 가슴이 터질 듯 설렜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 함정 살아 숨쉬는 기분이야. 8월 초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정전이 됐다. 경비실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더위가 짙어졌다. 재민 씨, 불이 내가 중얼거리자 그가 부채를 들고 다가왔다. 조용히 있어요, 미경 씨. 내가 부채질 할게요. 어둠 속에서 그의 체온이 가까워졌다. 부채질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이 내 팔을 스치고 손등에 그의 손가락이 닿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설렘이 온몸을 관통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리 사이가 뜨거워졌다. 이게 뭐야? 사별을 처음으로 몸이 반응하는 거? 재민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미경 씨, 그의 낮은 속삭임과 귀에 스치는 뜨거운 숨결. 어둠이 우리를 감싸 안은 듯 시간이 멈췄다. 전기가 들어오자 우리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요. 내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스침이 더 원해졌다. 집에 돌아와 샤워기 아래서 그의 손의 감촉을 떠올리며 내 손에 저절로 아래로 내려갔다. 부끄럽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꼈다. 오빠를 생각하며 울었지만 재민 씨의 체온이 내 몸을 깨웠다. 57세의 이런 욕망? 살아있다는 증거다. 정전 후 며칠 동안 경비실을 피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재민 씨를 마주치기 싫었다. 오빠한테 미안해. 나 변태인가 봐. 하지만 외로움이 더 커져 밤에 그의 손을 꿈꿨다. 다리 사이의 뜨거운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흘째 청소 중에 재민 씨가 찾아왔다. 미경 씨, 왜 안 오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재민 씨, 그날 나 몸이 이상하게 오빠 생각나서 라고 고백했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나도 그래요. 당신 손 스친 순간 3년 만에 남자로 느껴졌어요. 미경 씨, 나 사랑해요. 이 나이에도. 그의 고백에 내 가슴이 녹았다. 나도 재민 씨 없인 못 살아. 우리는 서로 안겼다. 그의 가슴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집까지 바래다 주며 문 앞에서 뺨에 키스했다. 그 부드러운 입술이 스치자 몸이 떨렸다. 내일 봐요, 미경아. 집 안으로 들어와 문에 기대며 내 조니 블라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키스를 상상하며 젖꼭지를 뜨고짓듯 만지며 신음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그 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8월 중순 폭염에 청소하다 쓰러졌다. 열사병처럼 어지러워 집으로 기어들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재민 씨가 서 있었다.
미경 씨,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그는 약과 죽을 사들고 왔다. 내 이마에 수건을 적시며 닦아주고 죽을 떠먹여줬다. 천천히, 내가 곁에 있어. 그의 손이 목덜미를 스치자 몸이 반응했다. 밤이 깊어지며 우리는 소파에 누웠다. 채민 씨, 고마워. 내가 속삭이자 그는 내 입술에 키스했다. 부드럽게 시작된 키스가 점점 깊어졌다. 그의 혀가 내 입안을 파고들며 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미경아, 내 몸 너무 아름다워. 오랜만에 남자 손길에 내 젖꼭지가 단단해졌다. 그가 내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여기 젖었네? 나 때문에? 그의 손가락이 클리토리스를 문지르자 나는 신음하며 다리를 벌렸다. 재민 씨, 더 넣어줘. 그가 바지를 내리고 단단한 성기를 내 안으로 밀어 넣었다. 57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움직임이 세차게 깊게 박힐 때마다 사랑해, 미경아, 과거 미안함 다 잊게 해줄게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절정에 오르며 눈물을 흘렸다. 오르가즘 후 그의 품에 안겨 오빠, 용서해. 나 행복해. 라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계란 프라이를 구워주며 영원히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다. 그 돌봄이 내 외로움을 치유했다. 그 후 재민 씨가 동거를 제안했다. 미경아, 우리 함께 살아요. 이 나이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고민했다. 이웃 시선, 오빠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그의 눈빛에 그래, 가자 라고 답했다. 9월 초 재민 씨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경비실 옆 작은 집, 아내 흔적을 함께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부부처럼 산다. 새벽에 내가 청소 가면 재민 씨가 문 앞에서 키스하며 조심히 다녀와 라고 한다. 밤에는 그의 품에서 그의 손이 내 가슴을 어루만지며 미경아, 내 피부 아직도 부드러워 라고 속삭인다. 우리는 천천히 사랑을 나누며 과거 미안함을 털어낸다. 웃음이 돌아왔다. 선선한 9월 바람처럼 내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이 든 사랑은 더 뜨겁고 깊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 일은 후회해야 알지만 사랑은 언제든 피어난다.